쿨리는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소식을 듣고 꽤나 실망했어. 아르테미스 2호가 달에 착륙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4명의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하지 않고 달 궤도만 돌고 10일 만에 돌아온다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하루빨리 우주 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서 있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싶은데 나사는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 류쌤께 여쭤봐야겠어. 뉴스쿨TV. 쌤, 저는 아르테미스 2호가 달 주변만 돌고 온다고 해서 실망했어요. 아폴로 우주선이 우주 비행사들을 태우고 달에 착륙한 게 5, 60년도 더 된 옛날 일인데 어째서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한 지금도 달 주변만 돌고 오는 거예요? 그 기분 이해해. 그런데 길게 보면 아르테미스 2호의 임무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야.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쿨리가 새 자전거를 샀어. 근데 처음부터 바로 먼 길을 나선다면 좀 걱정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집 마당이나 가까운 공원에서 먼저 타보면서 브레이크도 확인하고 안장도 조절하는 거야. 그런 다음 좀 더 멀리 간다면 안심이 되겠지? 그럼 이번에 타고 가는 우주선이 새 우주선이에요? 그래, 맞아. 이번에 쓰는 로켓이랑 우주선은 완전히 새로 만든 거야. 그러면 1호 때는요? 아르테미스 1호는 뭘 했어요? 1호는 2022년에 사람 대신 실험용 마네킹을 태우고 달 궤도를 돌고 왔어. 우주선이 우주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 버티는지 점검한 거야. 그럼 2호는 드디어 진짜 사람이 타는 거네요. 맞아. 그래서 이유가 훨씬 중요해. 기계가 멀쩡한 건 확인했으니까 이번엔 진짜 사람이 탔을 때 우주선이 잘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거야. 산소는 잘 공급되는지, 통신은 잘 터지는지, 온도 조절은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달과 지구를 왕복하는 사이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요, 쌤, 그런 점검은 우주 정거장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달까지 가요? 예리한데, 이 그림을 볼래? 우주 정거장은 지구에 이렇게 가까이 있지만 달은 아주 멀지. 지구 가까이에선 문제가 생기면 즉시 지원을 받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달 근처는 지구에서 약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거든. 그 먼 곳에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우주선 안에 우주 비행사들끼리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 특히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우주 비행사들이 심각한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 이런 건 진짜 멀리 나가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지. 이번 미션을 통해서 아르테미스 4호에 탄 사람이 달에 착륙해도 되는지 확인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아르테미스 2호의 성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 그런데요, 쌤, 겨우 10일인데 우주 비행사들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일이 있을까요?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우주에선 단 며칠만 있어도 몸에 꽤 심각한 변화들이 생기거든. 진짜요? 어떤 변화요? 일단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부터 얘기해 볼게. 우주에 도착한 우주 비행사 사진을 보면 얼굴이 빵빵하게 부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지구에서는 중력이 있으니까 피가 자연스럽게 아래쪽,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모여. 그런데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피가 위아래 구분 없이 온몸에 퍼지면서 머리 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야. 아, 그럼 다리는 반대로 홀쭉해지겠네요? 역시 바로 이해했네. 평소에 다리에 있던 피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몰리면 안압이 높아져서 시력도 나빠질 수 있어. 눈 또요? 우주 갔다 오면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응. 실제로 우주에 오래 다녀온 비행사들 중에 시력이 나빠진 경우가 많아. 그래서 아르테미스 2호에서도 이런 변화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한 임무 중 하나야.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네요. 또 어떤 변화가 있어요? 뼈랑 근육에도 큰 변화가 생겨. 우리 몸속 뼈와 근육은 매일 중력의 자극을 받으면서 단단하게 유지되거든. 그런데 우주에서는 그 자극이 없어지니까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근육도 쪼그라들기 시작해. 한 달만 지나도 뼈 밀도는 1, 2%씩 줄어들지.
6개월 우주에 있다 오면 뼈 나이가 20년은 더 늙은 것처럼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돌아오면 한동안 스스로 걷기도 힘들다고 해. 그럼 우주에 가기 전에 운동을 아주 많이 해서 평소보다 근육을 많이 만들어둬야겠어요. 그건 우주 체류 중에도 마찬가지야. 쿨림할 대로 우주 비행사들은 하루에 2시간씩 의무적으로 운동을 해. 러닝머신에 몸을 묶고 뛰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 운동은 변화를 늦춰주는 것일 뿐 막아주진 못하거든. 혹시 심장도 변해요? 응, 심장도 변해. 지구에서는 심장이 피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올려야 하니까 힘을 많이 써야 하잖아. 근데 우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심장 근육도 점점 작아져. 쓰지 않으면 줄어드는 건 모든 근육이 다 마찬가지거든. 심장이 작아진다니 뭔가 무서운데요. 오래 있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우주엔 방사선도 있어. 지구에서는 대기권이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막아주거든. 근데 우주에선 그 보호막이 없어져.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에서보다 10배나 강한 방사선에 노출돼. 10배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방사선에 오래 노출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지고 백내장 같은 눈 질환도 생길 수 있어. 아르테미스처럼 달까지 가는 임무는 지구 근처 우주 정거장보다 훨씬 강한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히 주의 깊게 연구하는 거야. 어휴, 우주 비행사가 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맞아. 좁은 공간에서 오래 갇혀 지내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잠을 자기도 힘들 수 있어. 그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그래서 나사는 몸의 변화만큼이나 마음의 변화도 중요하게 연구하고 있어. 이렇게 위험한 걸 알면서도 우주 비행사들을 굳이 우주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인류는 달, 그 다음은 화성, 그 다음은 더 먼 곳까지 직접 가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10년 안에 달에 사람이 머물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기지를 짓고 지구에 필요한 자원도 가져오려고 하지.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필요하다면 인류가 다른 천체로 이주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 이런 계획들을 차차 실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우주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지 답을 찾는 게 중요해. 아르테미스 2호 비행사들이 일종의 인체 실험 자원자인 셈이네요. 하하하, 자원한 건 맞지. 지금 당장은 위험해 보여도 이들의 경험과 데이터가 미래 우주 탐사의 길을 열게 될 거야. 저는 우주 비행사들이 그냥 우주에 가는 게 멋있어서 우주 비행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는 거라니 대단하게 느껴져요.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가 발사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겠어요. 뉴스풀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